최근 한 달여간 곤욕을 치르신 분이죠. 네. 그 곤욕을 치르신 그림이 저희 벙커에서 한 달간 또 전시가 돼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전시가 끝났는데 그 기간 내내 저희 벙커 앞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왜 오신 거냐고 김어준 때려잡으러 왔다고 저한테 뭐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랬더니 나쁜 놈이 있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은 아마 스스로는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내에 대통령 후보급으로 성장하실 분이에요. 저를 얼마나 더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띄웠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참 힘듭니다. 네. 네. 영상 하나 보시죠. 이게 나오려나?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새롭게 밝혀낸 특검에 대한 위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열린 한 친박단체의 집회에는 야구 방망이까지 등장했습니다.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 이런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뒤늦게 박영수 특검에 대한 특별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의 박영수 특검 자택 앞입니다. 한 남성이 박영수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곧이어 불을 붙이고 현수막을 태운 뒤 바닥에 던집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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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주최한 친박단체 대표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며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특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네. 상임위에서 제가 경찰청장에게 상당히 좀 그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네. 첫 번째는 이거 테러 아니냐. 그렇죠. 예. 그 지난 19대 국회 말미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긴 했지만 당신들이 어거지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데 정의화 의장을 겁박해서 통과시킨 거 필리버스터 그 난리를 겪고 통과시킨 게 테러방지법 아니냐. 그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통과시켰으면 요건이 발생하면 발동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 법에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테러의 의미가 뭐냐면 개념이 뭐냐면 국가나 정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폭력 혹은 폭력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일반 대중을 협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력 이런 것들이 테러라고 규정돼 있어요. 지금 다 친박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목적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국가기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리고 야구방망이 폭력 아니냐 맞대요. 그럼 테러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테러가 아니래요. 지금 저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금까지. 없어요. 저 법에 걸릴 대상은 북한하고 관련이 있거나 좌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그 질문을 했죠. 네. 정말 그렇다면 이건 테러방지법 폐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청장의 마음속에 있는 테러란 거는 혹시 외국에서 들어온 테러리스트나 혹은 북한과 관련된 테러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은 뭐 국적이나 인종이나 어떠한 성향에도 상관없이 테러라면 테러에 대한 그 응징을 하고 법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상당히 좀 그 인지적인 혼란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경찰청장의 답은 뭐였냐면 가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 났거든요. 첫 번째가 그 테러방지법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우리 형법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법률, 뭐 이러한 집시법도 있잖아요. 뭐 집시법도 당연히 있고 그러한 기존에 있는 법들에 의해서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다 증거가 확보된 신원까지 확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서 봤던 야구방망이 든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냐 했더니 신원 있어요. 신원 나왔어요, 그 사람은. 예, 네. 조치를 취했대.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랬더니 야구방망이를 압수했다. 압수도 아니고 이미 제출받았대요. 이미 제출. 야구 방망이가 딱 하나밖에 없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앞으로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그걸 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질문이 그러면 봐라. 이제까지 오늘도 제가 수요 집회 다녀왔지만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대학생들이 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그 신고된 그런 기자회견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형사 입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일본 대사관에 그 소녀상 철거하지 말아라라고 항의하려고 했던 대학생들 전부 형사 입건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민중 총궐기라든지 이런 시위 촛불 시위 때마다 일반 교통 방해죄, 그러니까요. 70법 위반 이런 걸로 뭐 수천 명이 입건이 됐고요.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은 징역 5년형을 받고요. 네. 이러한 그 선례에 비춰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뭐 진보와 보수 좌우로 나눈다면 만약에 형평성 있게 법 집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친박단체는 그 이상의 그 집행부들은 다 잡혀가야 돼요. 그럼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수사해야 될 것 아니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자유총연맹이 지금 행하고 있는 뭐 100만 동원 지시 공문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정경련에서 불법적인 그런 자금 지원도 문제가 있고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과거와 똑같이 여기 개입되어 있는지 청와대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비서진들 중에 여기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좀 수사해야 될 것 아니냐. 묵묵부답. 촛불 집회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배우가 뭐 누구냐. 맨날 배우가 누구냐. 촛불 누가 사주냐 맨날 그랬잖아요. 네. 그 질문을 왜 안 하냐고. 오늘 집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최근 집회 때마다 거기 돈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 물어보고 있거든요. 오늘 집회에 장비만 사람 동원이나 다른 뭐 소득이나 다 빼고 그 영상 장치, 스피커, 무대 이거 기준으로 이게 시장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오늘 집회는 이거 3억 이상 되겠는데요. 그 집회만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돈이 다. 그 돈 누가 되냐고. 그럼 이거야말로 배우가 있는 거잖아요. 촛불 집회는 맨날 돈 없다고 우리가 입금해달라고 그러잖아, 통장에. 예. 매번 네. 돌리죠. 배우가 확실해, 그거는. 응? 다 우리가 배우야. 응? 국민이 배우죠, 국민이. 여기는 어딘지 찾아내야 되는, 여기야말로 정말로 동원도 한다고 그러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집회도 불법이 많고, 폭력도 많은데, 왜 안 건드리는지,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 여론이죠. 그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고 거기다 특검에 그런 수사를 받고 뇌물죄 440억에 대한 그런 이거 유죄 판결 나오면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형이고요. 거기다가 바로 탄핵 인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된다면 아마도 강제 수사 들어가고 체포 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을 슬픔과 충격과 어떻게든 이걸 되돌려 보려고 하는 마지막 그런 몸부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동정 여론 이런 것이 그걸 넘어섰어요. 네, 형성돼 있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초반이죠. 그렇게 보기엔 지금 너무 많이 나갔고 지금 거의 저도 지금 여기 오는 길에 사선을 뚫고 왔습니다. 종로 피카디리 극장에서 눈길이라는 그 위안부 소재 영화 그 참석을 하고 나오는 길인데 그 장소가 친박 집회의 한 가운데예요. 못 알아보던가요? 일단은 강하게 이게 차단이 이루어진 차량 안에 제가 숨어서 왔기 때문에 적발당하진 않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문제는 이제 누군지 몰라야지. 저는 그 친박 집회 사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 제 1호 처단 대상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차까지 가는 길, 영화관에서 차까지 가는 길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외관상 친박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리라고 짐작되어질 만한 외관을 갖춘 분들을 딱 볼 때는 긴장감이 확 덤드는 거죠.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데 저는 이 효과가 일단 공직사에 미쳐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을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맞아요. 네. 무섭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저쪽은 미친 것 같으니까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일반인들한테도 야, 저기 집회 나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사실 하나도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야, 이건 내가 잘못 인용이나 하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나라가 절단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압박도 되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자극하고 후보들, 대선 후보들도 위축시키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다 나쁜 거예요. 범죄란 말이지. 범죄. 명백하게 테러의 정의예요. 맞습니다. 그게 테러입니다. 그게. 네. 그 테러. 사람들로- 테러란 게 공포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공포를 야기해서 네.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테러리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게 테러의 그런 정의입니다. 테러를 전 국민을 상대로 80%의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잡아가냐고.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아, 예. 그래서 어제 그 또 다른 이슈가 자유총연맹 이슈였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또 그 질의를 했어요. 그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이 공개적으로 그 가짜 뉴스에 나오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가 절차 위반이고 위헌이다. 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도 그 자체가 위헌이다. 예. 라는 걸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자유총연맹을 감독 지휘하는 기관의 장이니까 여기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어와요. 그래서 지금 김경재 회장이 한 말이 국회의 권위를 부정을 하고 헌법 질서, 헌정체제에 대한 부정을 한 것 아니냐. 234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동의해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야 이게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 인용이 될지 말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은 헌재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이 이제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인정한 거잖아요. 법무부에서도 인정을 네. 했고 그런데 장관이란 사람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기도 김경재 회장의 얘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소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기각돼서 박근혜 돌아오면 나 죽으니까. 다 죽는 거 아니야?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거고. 협박이고 테러죠, 이게, 진짜로. 그럼요. 근데 차라리 국회 와서 혼나고 말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공권력 전체가 이걸 눈 감아주고 있느냐. 너무 답답하다. 표창원이라도 나서서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왜냐하면 10년 내에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가 그런 어떤 동정 여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인사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법 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 주요 기관의 상층부에 현 정권의 실세와 연루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여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그 시각은 상당히 이념적으로 성향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촛불 집회나 시민들의 어떤 시위 집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이고 무조건 엄단하고 무조건 사고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왔는데 친위, 백색, 테러나 또는 뭐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유총연맹은 심각한 게 국고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여러 단체들이 정교조나 이런 단체들이 탄핵 인용하라고 주장하니까 자유총연맹이 탄핵 반대하고 탄핵 기각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총연맹은 국고 지원을 받고 행정자치부 산하단체거든. 정부 산하단체입니다. 네. 법정단체인 거죠.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는 전혀 그런 단체가 아닌 거죠.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고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배우에 관해서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건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빌리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서 애국영화 지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사용됐던 공적 기금이 모태펀드라는 거예요. 네. 그런 목적의 지원을 받은 영화사를 그럼 찾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의21 기자는. 또 한쪽에서는 정의당 의원입니다. 모 의원의 비서실에서 비서가 왜 특정 변호사들이 자꾸 눈에 띄지? 특정 변호사들이 MBC나 뭐 KBS나 아니면 뭐 보훈처나 뭐 이렇게 이 정권과 밀착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거기에 곳곳에 눈에 띄고 그분들이 참여한 단체와 연관된 친박 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이 친박 단체 사무실 찾아가 보려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은 별개의 프로젝트 했는데 갔더니 만났죠, 한 군데서. 한 군데서 만났어요. 네. 한 군데서. 더 놀라운 것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네. 갔더니 모르고 갔었는데 노코딜베도 같은 인물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시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영화사와 단체와 그리고 노콧 일베 같은 가짜뉴스 생산지가 한 건물에 다 있는 게 이게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일종의 어떤 기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한 군데밖에 없겠냐. 왜냐하면 단체는 많거든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폭력도 테러도 처벌해야 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냐 따라가다 보면 청와대나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된다는 예, 거죠. 국정원이나. 이거 조사해 주세요. 저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외에도 최근 저희가 뭐 경찰 인사에 있어서의 예. 상당히 농간이 심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그런 증빙도 발견이 됐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가 됐죠. 아, 그거요? 예. 네. 그리고 그 부분도 별도가 아니에요. 결국 다 만나요. 그리고 이화여대에 당시에 그런 경찰 2,000명의 투입 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서울시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동안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변호사가 저를 형사 고발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전에도 이화여대 학생들을 또 고발을 한 사람이에요. 예. 또 그 사람도 이런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화여대 배후에 있는 최경희 총장이며, 그러니까 여러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상당한 편향성이나 어떤 컨트롤 타워에 의한 조율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친박 네트워크가 있어요 뒤에. 예,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우리가 뭐 짐작은 하지만 확증은 없고, 근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려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현재 특검도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라고 하려고 했지만 워낙에 지금 재벌들의 뇌물죄와 다른 사건이 많아가지고 다른 블랙리스트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하고 넘어갔어요. 탄핵이 인용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런 다음에도 계속 추적해가지고 필요하면 따로 특검을 만들어서라도 네. 이건 말이죠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도 범죄잖아요. 사실 이것도 조사 안 한 것도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사무실 알려줬는데. 그렇죠. 응?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진보 진영에서 해봐요. 허위사실 유포로 다 잡혀가요 이거. 당연하죠. 예. 모조리 다 싸그리 잡혀갑니다. 네. 배우 누구냐, 돈 누가 내느냐, 쭉 하다가 막 북한 얘기 나오고 막. 정당 하나 해체되는 거죠. 관련된 사람들 다 잡혀가고 막 예. 배우라고 뭐 그 사람도 완만 북한에 갔다 왔다니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쌩 난리가 났겠죠. 사무실도 아는데 왜 안 잡아가냐고. 황교안 총리가 느닷없이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가짜뉴스 조사해서 처벌하겠다 예. 그 얘기를 했죠. 언제 되겠어요. 하도 난리치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거 거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고 박영수 특검이 무슨 성폭력을 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99년 성추행으로 네. 징계받았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문제 삼아서 고발하면 감옥 갈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네. 명예훼손, 모욕죄. 그거를 마구 풀어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사무실이 또 어딘지 알죠. 사람들이 어디서 하는지도 알죠. 증거도 명백히 있죠. 다 잡아갈 수 있어요. 다 당장. 의원님은 그냥 경찰 할 걸 그랬어요. 경찰 하면 또 수사를 못하죠. 예, 저런 수사에선 배제가 되죠. 탄핵이 되든 대선이 끝나든 어쨌든 표창원 이름으로 계속 이거를 파헤쳐 주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어떤 거요? 특검법 직권상정 압박? 그건 이제 하려고 얘기해. 자, 두 가지는 약속하시죠? 네.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특검 이제 연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 법을 내야 되는데 직권상정은 우리 정세균 위원장님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에는 이해찬 전 총리 나와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 나중에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아닌데 정청래 의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게요 하고 갔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상정만 얘기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없죠. 물론 이제 의장이 본인의 철학과 네. 본인의 이제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예. 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후드를 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예.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가 뭐가 있을까? 내 한 몸 던져서. 뭐 맨날 몸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네. 나는 이렇게 몸을 던졌다고 예. 다음 주에 보고해 주세요. 세 분 다 보고하기로 했거든. 앞에 두 분은.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직권상정 안 하시더라. 근데 그 이렇게까지가 정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는 일주일 후에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한 달간 쉬었잖아요. 징계 받고 이러느라고. 쉬는 것 같이 보였죠. 지금 전국이 이제 막 소용돌이 치는 전국이니까 꼭 역할을 해주세요. 막 알겠습니다. 막 가서 예. 울고 막 쓰러지고 막. 무엇이 통할까?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 예, 여러분들 좋은 생각 있으시면 제 SNS나 계속 따라다니는 뒤에. 해주세요 이러면서. 통할까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하시든지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 어떻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설득했으면 좋겠냐고. 일단 이제 그 정세균 의장님이 지난번 우리 그 탄핵안 문제 때 제가 이제 명단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당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나고 그 본회의장 내에서도 제가 막 20여 명이 둘러싸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정세균 의장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국회 5분 발언하러 나갈 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윽한 눈길로 고개를 몇 번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잘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 남아 있으시다면 네. 제가 가서 어떤 읍소라든지 네. 뭘 할 때 뭔가 심경의 변화를 아니, 일으키지 않으실까. 예. 처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다들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분도 뭐 논리는 탄탄하게 있는 분이니까. 탄탄하죠. 네,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예. 논리는 안 되고요. 네.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움직여야 되죠. 마음을. 뺨 때리고 자해하면서 막 저를 죽이실 겁니까?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왜 합리적으로 말로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다음에 그걸 보좌관 시켜서 사진을 찍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그러면 최소한 전화로라도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혹시 오늘 꼭 하셔야 될 얘기 있으세요? 뭐 더러운 잠에 대해서라든지. 뭐 꼭 그 특정 사안보다는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줄곧 제가 무척 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고 길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건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 결코 잊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초심